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철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히어로가 있나요? 예를 들면 마블의 아이언맨이나 DC의 슈퍼맨 같이 말이죠. 이런 히어로들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히어로들이 현실에 등장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이런 상상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슈퍼라이더 타임의 특별 분석. 오늘 분석할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 등장한 히어로 가면라이더 헤이세이 제너레이션즈 포에버입니다. 가면라이더 헤이세이 제너레이션즈 포에버, 통칭 해제포는 2018년 12월 22일에 개봉한 극장판으로 가면라이더 지오와 빌드의 크로스오버 작품이죠. 내용은 어느 날 동료들의 기억이 사라져가고 어째선지 사람들이 가면라이더의 싸움을 마치 공연을 보듯이 즐기는 모습을 본 소고와 센토가 이 이상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특이한 이야기를 가진 해제포는 다른 무비대전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설정을 가지고 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제포의 메인 설정은 가면라이더는 허구의 존재, 즉 메타픽션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우선 메타픽션이 뭔지 알아야겠죠. 메타픽션은 허구의 일종으로 책을 읽는 독자 혹은 영화를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걸 드러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 간단히 말하자면 작품 속 캐릭터들이 현실을 인지하고 자신이 사는 세계가 가상임을 아는 경우, 혹은 제4의 벽을 돌파해 독자 혹은 시청자에게 말을 거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한때 와 센즈로 유명한 언더테일이나 캐릭터가 직접 게임 파일을 건드는 두근두근 문예부가 유명하죠. 이런 메타픽션을 활용해 가면라이더라는 TV 속 허구의 존재가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데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극장판 악역인 티드가 헤이세이 라이더의 시작인 가면라이더 쿠우가의 힘을 흡수해 그 역사를 없던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작품은 메타픽션 하나로만 유명해진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작품은 헤이세이 라이더 20주년 기념작인 만큼 헤이세이 라이더 팬들을 위한 선물꾸러미나 다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헤이세이 1호 라이더가 전부 등장하는 건 물론 모두 짧게나마 활약하는 장면이 있어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단순히 등장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라이더를 보고 자랐을 연령대 앞에 가면라이더가 등장하는 형식이라 헤이세이 라이더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이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성인이었던 가면라이더 팬이 후가를 부르는 이 장면인데요. やっぱり平成ライダーと言ったら 이를 통해 가면라이더의 올드 팬들도 자신이 좋아했던 라이더를 떠올리며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헤이세이 1기 라이더 중 현재까지도 많은 팬이 있는 데노의 주인공 노가미 루타로가 그 어떤 소식도 없이 깜짝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大丈夫? 野上良太郎 그의 깜짝 출연 덕분에 당시 특촬 팬덤은 폭발할 정도로 엄청난 해제포 열풍을 일으켰고 해제포는 15억엔이라는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로 크게 흥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세계는 세계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세계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죠. 우선 이 영화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가면라이더가 존재하는 세계, 두 번째는 가면라이더가 허구인 세계.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계를 A 세계와 B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세계는 원래 한 세계였는데 2000년 1월 29일 악역인 티드가 후가의 힘을 흡수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우선 A 세계는 티드의 개입이 없는 세계로 이 때문에 헤이세이 라이더가 실존하는 세계가 되었죠. 그러다 B 세계는 티드의 개입으로 인해 가면라이더의 역사가 사라져버려 가면라이더는 허구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로 티드는 18년 후인 현대로 이동해 세계를 지배하려 한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극장판의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린 여기서 특이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특이점은 데노에 존재하는 설정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시간선에 한 명씩 존재하고 그들이 존재하는 한 시간선에 문제가 생겨도 금세 원래대로 복구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B세계의 특이점이 바로 히사나가 신고로 티드가 작중에서 아무리 역사 개변을 일으키려 해도 가면라이더를 좋아하는 신고가 존재하는 한 역사 개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티드는 2000년에 신고를 납치했지만 소고와 게이츠의 방해로 2018년에 신고가 풀려났고, 이때 제대로 된 역사 개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타 이매진인 후타로스가 신고의 동생 아타루에게 접근합니다. 이후 가멜레이더를 만나고 싶다는 아타루의 소원으로 A세계에 있던 가멜레이더와 연관된 자들이 B세계로 오게 된 거고요. 그럼 이 작품의 장점들을 알아볼까요? 우선 앞서 말했듯 팬서비스 하나는 역대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라이더들이 단순히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팬이 된 연령층 앞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물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노가미 루터라의 등장은 가멜레이더 대노 팬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라이더들이 라이더킥을 차는 장면은 많은 이들이 기억 속에 남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았는데요. 이후 아기토, 블레이드, 히비키, 더블, 디케이드, 데노, 위자드, 히바, 드라이브, 가이무, 파이즈, 카부토, 빌드, 지오, 푸우가 순으로 라이더킥을 맡습니다. 그렇다고 팬서비스에만 기댄 작품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죠. 스토리 역시 메타픽션이라는 소재를 흥미롭게 사용했고, 작중에서 센토가 소고에게 한 말, 그리고 노가미 류타로의 말로 메타픽션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가멜레이더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俺はもともと存在しない人間作られたヒーローだでも現実とか虚構とかそんな違いに大した意味はない確かに僕たちの存在は嘘かもしれないよねでも誰かが覚えていてくれればそこに僕たちがいる記憶っていう時間の中で僕たちの存在は本当なんだ 물론 단점 또한 있습니다. 우선 메인 빌런인 티드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극장판 홍보 무렵 티드에게는 헤이세이 라이더의 변신을 멈출 수 있고 상대를 세뇌시키는 능력이 있다 했지만 변신을 멈추는 능력을 보여준 건 한두 번뿐,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죠. 세뇌 능력 또한 작중에서 센토한테 썼지만 정작 센토는 세뇌 당한 척을 했을 뿐이라 이 능력 못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습한 능력 활용과 더불어 작중에서 신고에게 집착하는 모습과 실실 웃는 모습 때문에 웃다가 최종 보스 된 놈, 쇼타콘, 헤이세이 마지막 멍청이 등 안 좋은 별명으로 불렸다네요. 복잡한 세계선 또한 비판받는 점입니다. 이는 첫 관람 시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심플해야 하는데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관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죠. 중간중간 스토리에 구멍이 보이는 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 예로 작중에서 게이츠와 츠쿠요미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갑자기 기억을 되찾아 티드를 막으려 하는데요. 그러나 작중에서는 아무런 중간 과정조차 없이 갑자기 기억을 되찾은 거라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하게 했었죠. 그럼 총 정리를 해볼까요? 가멜레이더 헤이세이 제너레이션즈 포에버는 추억과 선물로 단점들을 덮어버린 작품입니다. 매력없는 빌런, 복잡한 세계선 같은 다른 작품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요소들을 오로지 헤이세이 라이더 팬들의 추억과 그들을 위한 선물로 단점들을 모조리 덮어버린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팬들을 위한 영화의 정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요소들이 헤이세이 라이더 팬들을 위한 거라 한 번이라도 헤이세이 라이더를 즐겼다면 이 영화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를 볼 때 요타로가 나오자마자 실제로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요. バカ野郎俺たちもお前を忘れるかよ良太郎 이럴 정도로 이 작품이 헤이세이 라이더 팬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나 마찬가지인 영화라는 것이죠. 그럼 다음 분석은 뭐냐? 다음 분석은 이번 1년 동안의 가멜라이더를 되돌아보기 위한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Get ready for Boost and Magnum. Ready? Fight! 그럼 지금까지 특촬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